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남 곳곳에서 침수와 차량 고립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건설기계 개별 사업자들이 김해시청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감을 빼앗지 말라는 집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확진자와 접촉하며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창원 7개 시내버스 노사가 6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다행히 2년 연속 파업은 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5일 밤부터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는데요. 경남 지역 장맛비 피해 상황과 날씨 전망까지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정 기자,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경남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경남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일찌감치 호우주의보는 거창 등 경남 일부 북서 내륙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6일 새벽 4시부터 산청과 하동 등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호우 경보로 변경됐고 이어서 오전까지 창원과 김해, 진주 등 내륙과 남해안이 호우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령됐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고 보면 되는데 6일 오전 기준 남해가 260mm로 가장 많이 내렸고 고성이 223.5, 김해 생림면이 186.5,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182mm 등을 기록했습니다. 밤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면서 강수량은 더 늘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 시간당 50mm 내외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많이 내리면 침수 피해가 가장 큰 걱정인데요. 물에 잠긴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경남 지역의 피해 상황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경남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서 물에 잠긴 곳이 많습니다. 피해는 6일 새벽부터 이어졌는데 주택과 상가, 도로 침수가 있었습니다. 하만 칠서면의 한 공장이 물에 잠겼고 진주와 김해, 밀양 등에서 주택이 침수되면서 소방 인력이 배수 펌프를 동원해 물을 빼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도로에 물이 차면서 차량이 고립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도 있었는데요. 이 김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잇따라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운전자들이 빠져나와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하동에서 담장이 무너지면서 소방당국이 고인목을 설치했고 진주와 함안에서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네, 이제 막 장마가 시작돼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네, 날씨 전망도 알려주시죠. 기상청은 주말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내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당분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장마 전선이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되면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를 머금어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고 비가 시작되면 위험 지역에 우선 접근을 삼가고 외부 작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구름대 이동에 따라 날씨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계속해서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지역 장맛비 피해 상황과 날씨 전망 김수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김해에서 전국의 건설기계 개별 사업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장맛비에도 우중 집회를 이어가는 이유, 열악한 지역 건설기계에 일감을 뺏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굵은 장맛비도 아랑곳 없이 김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사람들. 전국에서 모인 건설기계 개별 사업자들입니다. 벌써 이틀째. 긴박한 상황 속에도 이들이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부산 민주노총이 김해 등 대형 건설 현장에서 일감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근에도 김해 현장에서 장비 임대 계약을 하고도 중단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월 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산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일을 안 주면은 부산 경남에 있는 다른 현장을 중지시켜서 총파업하는 수단으로 겁박을 하여 우리와 계약을 강제 해지하게 하고 소규모 지역업체로는 하도급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레미콘 공급 등 건설 현장 필수 작업 여건을 갖춘 대형 건설노조의 개입을 중지해달라는 주장. 하지만 부산 민주노총은 편법이나 불법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권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땅이 양산 김해까지가 부산 권역이거든요. 거기 현장에 우리 그 김해나 장군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것을 해서 오지 안 한다고 뭐 장비를 쓰고 안 쓰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하십니까? 지자체도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사업은 개입할 규제도 없어 행정 지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정사적인 공사 대상에 따라서 하도 계약을 맺게 했느냐 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업주가 그냥 안 돼요. 저는 제 직영 장비 써야 돼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야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들. 지역의 개별 건설기계 사업자를 지켜달라는 곳곳의 외침에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6일 경남 지역에 모두 1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통영 4명, 진주와 양상, 남해가 각각 1명입니다. 특히 지인이나 가족 등으로 도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모두 25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는 지난달 20일 이후 확진자들의 유전자 분석 결과 지역 감염 사례 22명과 해외 입국 사례 3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특히 21명이 영국에서 유래된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이고 4명이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이르는 등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면제와 집합 제한 예외 적용 등 백신 접종 혜택도 부여되면서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하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져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공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걷는 시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백신을 1차라도 맞은 사람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무려 8개월 만에 빗장 해제입니다. 사람이 있으면 쓰고 사람이 없으면 또 이렇게 내리고 그래요. 그 공기를 마시는 게 좋죠. 백신 접종자가 늘면서 일상 회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실내외 상관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접종 후에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자꾸만 변이가 나니까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또 2차, 3차가 또 나면 예를 들어서 경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전문가들도 여전히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백신 접종이 70%를 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방역이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마스크, 특히 야외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좀 우리가 혼란이 와요.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백신을 맞더라도 1회 접종은 정말 효과가 떨어지고 2회 접종에도 지금 돌파 감염이 해외 사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무증상자가 늘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늘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아는 사람들끼리만 주로 뭐 회식을 한다던가 거리두기 완화에 그 적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늘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 한다던가 환기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일상 회복, 또다시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섣부른 안심보다 감염 예방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창원 7개 시내버스 노사가 6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다행히 파업은 피했습니다. 7개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정년을 기준 60세에서 62세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사고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고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입사자를 대상으로 호봉제를 변경하기로 하는 임단협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5일 오후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에 들어가 약 11시간 만에 막판 합의하면서 2년 연속 시내버스 파업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이 내년 초 첫 삽을 뜰 전망입니다.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 공급업체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6일 스타필드 창원의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위치는 의창구 중동지구 사업 용지이며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줄어든 지하 7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신세계는 스타필드 창원이 지난해 10월 문을 연 스타필드 안성과 비슷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올해 안에 건축 허가를 받고 내년 초 착공하면 오는 2025년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신세계는 창원시의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이어서 이 결과를 토대로 창원시의 인허가 절차를 끝내야 착공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전자우편함을 비워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도전 잊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도전 잊기는 이메일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해 생활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해시태그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뒤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해 동참할 수 있고 허성무 창원시장이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메일을 같은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가동하면서 데이터 보관과 전송에 대규모 전력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자우편함에 쌓인 스팸 메일과 방치된 메일은 데이터 센터 저장 공간을 차지해 더 많은 전력을 쓰게 합니다. 고성군청 간부 공무원 승진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이상 증세로 입원한 군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4급으로 승진한 김경숙 문화환경국장 등 고성군청 공무원 3명은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에 1,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성금은 62살 이모 씨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고성 지역 요양보호사인 이 씨는 지난 4월 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전신 마비 증상이 생겨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보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 씨는 현재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해시가 산하 3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기관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와 김해시 복지재단, 김해문화재단으로 모두 30명을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6일부터 22일까지며 기관이나 분야별 중복 접수할 수 없고 주소시는 김해시여야 합니다. 통합 채용의 세부 일정은 김해시 채용 사이트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거창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육 및 인지 선별 검사를 실시합니다. 창원시는 외국인 집단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운영 및 이용 식당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